제가 조금 직입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아파트를 사도 될까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저는 언제든지라도 가용 자금에 맞게 매수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결국에 저희 엄마 아빠 세대들도 그렇고요. 저도 결혼 9년 차까지 이사를 7번을 다녔어요. 예, 돈도 없고 뭐 소위 저희가 몸으로 옮겨 다닌 거죠. 계속 한 집으로 계속 옮겨 다닌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때 사지 않고 전세로 있었다면 과연 뭐 차익이라는 거는 없겠죠. 어차피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가, 뭐 토지대 모든 것들이 소비 측면에서는 다 상승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실수요자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오늘은 매수 시점에 내가 가져야 할 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살려고 할 때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출 금액을 산정하고 가용 금액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죠. 위치와 입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위치라는 것도 구매자의 편의성과 안정이 최고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로소 재테크가 되면 더 좋은 거지만 실수요자라면은 그 편의성과 안정이 먼저 추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심지에서 만약에 고르신다면 첫 번째는 중심지를 고르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내 자본에 맞게 내 가용금액에 맞게 신축, 준신축, 구축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야, 질문이 있어요. 예. 부동산 거래 시에 단독 매매가 나아요? 공동 매매가 나아요?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를 구분하는 거는 세금의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세금 혜택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추가 과세까지 붙지만은 저희가 기본 세율로 세금을 낸다고 산정하에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줄어듭니다. 반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35%짜리가 6%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종부세 측면에서는 공동 명의를 하시면은 또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각자. 그런데 종부세에는 개인의 6억 공제라는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취득 시에 조금만 신중히 하시면은 양쪽의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 친구 맹수랑 같이 사야 되겠어요. 알아서 하시고. 네, 방금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에서 이제 고객들과 많이 상담을 하시는데요. 주로 상담할 때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이 있겠죠. 첫 번째 고려해야 할 게 명의자인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라도 아까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얘기가 나오듯이 명의자를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종부세, 뭐 양도세, 취득세 모든 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명의자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자입니다. 뭐 하자를 다들 대충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개발 투자가 특히 재개발 중에서는 다 노후도가 많은 건물들이에요. 그러면은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빌라 재개발들이 어쩔 수 없는 하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하자? 중대하자입니다. 그러면 민법상 중대하자는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자를 안 날부터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자, 손바뀜이 계속 일어났다. 재개발 투자 지역이라서 그러면 매도자가 2년 안에도 5번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거슬러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누가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을 집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위임 시에는 반드시 위임하시는 분이 직접 발급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다 내용물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저희가 계약서에 보시면은 뭐 하고 마지막에는 민법에 의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약사항이라고 존재하는 곳에는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약을 지어야 할 게 있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사이 협의하에 특약사항에 한 번 더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올 상반기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다소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감소를 했는지. 네. 거래량은 사실 올 초 3월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사실상으로는 올 초부터 감소를 했지만은 1, 2월에는 그 오피스텔 분양권 상업시설 투자죠. 전매 제한에서 벗어나고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 1, 2월까지 오피스텔 상업시설 분양권에 대한 투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거래량은 같은 지표를 나타내니까 그런데 아파트와 분양권만 봤을 때는 올 초부터 감소가 된 게 사실이고요. 그 앞으로도 감소가 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정지역 규제로 인한 분양권 시장이 활발했던 대구시장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도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대출 규제나 보증 건수의 제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거래량은 조금 더 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 금리가 상승이 된다면은 이 주택 청약이나 거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금리가 오른다면 어느 정도 오르냐에 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저희가 1%가 오르느냐, 뭐 3, 4%나 오르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약소하게 오른다는 기준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점진적으로 상향이 된다면 큰 영향은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를 한 다주택자는 다릅니다.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인 다주택자들이 막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3주택 이하 정도 보셔야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서민층입니다. 이 서민층들이 부동산의 부동성의 특성으로 황금성이 낮은 그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보유자들은 종부세의 부담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좀 금리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신규 주택 분양가와 기존 주택 가격은 하반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다 학습해 왔습니다. 한 번 올라간 분양가가 내려오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본다면은 분양관계업자도 그죠? 수익성이 나야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수분양자들도 시세 차익이 있다거나 그런 매력이 공존이 돼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소화하려면 100% 분양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현상은 기존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입지별로 양극화는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입주량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집 마련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개별적으로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반 경직성이 강한 그런 단지들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군지라고 하시면 이해가 될 건데 그런 곳은 조금 입주장으로 인한 피로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예, 이게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네네. 오늘 이 방송에 다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 멀지 않은 미래에 누가 올바른 얘기를 했는지 별판이 날 것 같고.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에 또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냄비 끓듯이 좀 반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26번이나 대책이 나왔고 사실은 시장이 거기에 반발하는 그런 형태의 역작용도 커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부분을 좀 짚어봐야겠어요. 소장님, 이 대구 지역에서 개발 비전이 높고 또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네, 세부적으로 짚어주신다고 질문을 줬는데 뭔가 좀 찍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기본 개발 계획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동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기 전에 동대구 반도 유보를 아실 거예요. 그때 청약 열기가 엄청났죠. 텐트를 치고 줄을 서고 근데 역시나 큰 대형 호재로 틀을 잡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보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대구 생활권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서대구 쪽에서 계속 제가 투자처를 많이 만들어 드린 이유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저희가 칠곡을 북구 쪽을 제외하고는 서구가 대구에서 중심지입니다. 달서구, 중구를 다 잇고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서대구 역사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의 규모도 동대구는 2조지만은 서대구는 14조의 규모입니다. 이렇게 주위의 역세권 인프라 사업까지 다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교통도 서대구 역사를 기점으로 계획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럼 유동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서구에는 알다시피 아까 서구에 집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전부 다 주거 중심지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현황인데 최근 평리 뉴타운에도 보시면은 약 7,800세대 정도가 다 들어갔죠. 만약에 거기가 다 입주될 때를 생각하시면은 어마무시하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집을 계속 갖고 있으면 되죠. 네. 저 월급 받은 거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